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율의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자, 오늘 3월 3일 현재 시각은 4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코드번호 035720입니다. 자, 카카오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왔죠.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들인데 뭐 시장도 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카카오도 지금 주가도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전략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생길 수 있죠. 안 갖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좀 대응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분명히 이 주가가 돌파될 때 뭐 저도 이제 카카오 흐름들이 뭐 괜찮은 것 같다, 뭐 올라가나 한 번 더 믿어볼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대응을 못 잡으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쯤 되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 대응을 잡아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단순히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자, 일단 21선을 돌파를 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요인들, 카카오의 사업적인 변화가 좀 있을 것이냐. 그거는 솔직히 지금 딱히 카카오가 변화가 된 건 없어요. 기업적인 내용들에서 사업적인 내용들에서 변화가 된 건 없어요. 근데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 우려감들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선 위에선과 아래선이 기대감의 영역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기대감의 영역과 실망감의 영역이라고 기준을 딱 이제 장기 이평선을 이제 잡아드렸잖아요. 이전에도 여기 이때 당시에도 브리핑을 좀 드렸을 때 장기 이평선 여기가 플러스 기대감의 프리미엄 이걸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주가가 형성되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이고 여기 기대감 이 프리미엄인데 플러스 프리미엄인데 이게 프리미엄이 플러스 프리미엄이 기대감이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실망감이에요. 실망감 또는 이제 우려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려. 자, 이게 기업에 대한 가치가 이겁니다. 이거 기업에 대한 가치가 이건데 기업에 대한 가치가 뭐 성장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가치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PER 뭐 EPS 이런 것들 뭐 지표를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거는 뭐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 프리미엄 영역들 기업의 가치가 여기인데 프리미엄 기대감의 영역들이고 여기가 여기 실망감 마이너스 실망감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실망감이니까 기대감,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뺐을 때 실망감의 영역으로 돌입을 했을 때 주가가 좀 회복하는 어디까지 뭐 저짓하면은 뭐 여기까지도 떨어졌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카카오가 어떻게 했죠? 뭐 기업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단순히 이제 기대감으로서의 변화 이런 것들 좀 있었던 상황들인데 기업 정부에 대한 규제들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이까지도 뭐 떨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일단은 주가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모멘텀이 됐었던 게 이거는 이제 별도로 모멘텀이다라고 보면은 주가 흐름들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을 시키겠다. 이 부양책을 발표를 한 거죠. 부양책 이 주가 이제 감자도 하고 배당도 하고 감자도 하고 소각도 하고 계속 이제 주식을 얘네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한 것들은 소각을 계속 꾸준하게 하겠다. 그래서 주가를 여기 뭐 18만 원, 15만 원까지 급등을 시키겠다,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 그래? 그냥 한다고 좀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발표를 해버리죠. 감자 결정. 감자 3월 29일에 주주총회 결의를 해서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일이 5월 16일이고 뭐 5월 2일 이 있는 사람 이때 할 거니까 해라 요청을 해라. 결국에는 감자가 결정이 되는 게 뭐 이거 주총을 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 주식 소각 결정을 했다. 이거를 주총을 3월 29일에 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또 공시를 했습니다. 처분 기간이 2월 25일부터 5월 24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으로 주식을 팔아버리고 상여금을 지급을 하겠다.
판 금액을 가지고 상여금을 지불하겠다. 약간 이거 봤을 때는 야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 매도해가지고 뭐 이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니냐, 매물이 나오는 거 가지고 니네 돈 잔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주식을 소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하는 것들이 여기 보면은 시장에 매도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대량 매매를 해서 매도라는 것도 아니고 장외에서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기타입니다. 기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이 주식수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크게 결정을 이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감자를 결정을 하면서 뭐 거의 소각하는 그런 조치인데 자기 주식 소각을 하는 게 감자 전후 보면은 이 주식 종류와 수 이런 것들이 꽤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뭐 이 자기 주식을 매각을 한다라는 것들로 주가가 출렁거리는 것보다 이 감자 결정을 하면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주식 수를 이제 줄이면서 주가를 희소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올라갈 가능성들 있다라고 봐서 주가가 좀 올라간 것들이죠. 근데 감자 기준일이 5월 3일이에요. 5월 3일.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5월 16일입니다. 꾸준하게 감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결정이 되는 게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변이 없는 이상 하겠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아니고서야 반대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견이 없이 진행이 되긴 할 겁니다. 3월 29일 주총을 합니다. 오전 9시에.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반대가 너무 많고 주총에서 반대 의사를 하는 것들 전자투표도 하고 있으니까 반대가 너무 많은 상황들이 아니고서야 어, 주가가 이제 시소가치 EPS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주식 수가 일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일주당 가치가 희석이 된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줄어든다, 주식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일주당 가치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주식이잖아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할까요? 굳이 지금 매수를 할 필요는 있을까요? 61선에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인데 그렇게 되면 살짝 조정 흐름들을 나와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굳이 매수를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뭐 사실 여기에서 뭐 10만 원 부근, 10만 원을 뚫어준다라고 해도 찰실한 매물들은 나올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이때 당시에서 기관이랑 외인이랑 이걸 가져가 주느냐, 소화를 시켜 주느냐 그 문제가 조정 여부로 직결될 것 같은데 기관이랑 외인이랑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이 구간을 뚫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기관이랑 외인이랑 기관에 좀 이제 매물을 좀 떠넘기면서 강하게 뚫었다라고 하면은 이어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있는데 약간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랑 외국인이랑 던지고 기관이라든가 얘네들이 이제 던지면서 기관이 가져갔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런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많이 꼬임을 당하거든요. 많이 매수를 해요. 근데 불확실성 강한 자리다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긴다라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살짝 이 아래까지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럼 결국에는 21선이나 61선 이 사이에 주가가 변동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추후에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굳이 10만 원에 매수할래요. 이제 9만 원 상단 여기 이 가격대 9만 1천 원, 9만 2천 원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할래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고 반등이 나와주는 것들 체크를 하면서 21선 지지구간 여부들 체크를 하면서 소각이 될 때까지 여부들을 보면서 주가 움직임들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크게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방향성보다 어차피 소각을 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들은 높은데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들을 보일 수 있으니 우리가 이 구간에서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을 잡자. 굳이 막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이 되지 않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까요?라고 접근해가지고 달려드는 것보다야 이 흐름들을 이 구간들을 확인하고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대응을 잡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을 소각을 하면서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변화가 없다 해서 실적이 성장성이 안 좋나요? 그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실적 흐름들은 뭐 이제 추후에 뭐 봐야 되는 뭐 코인 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NFT 산업이라든가 그런 봐야 되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지만 성장을 하는 것들의 기조가 꺾이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전망을 그대로 쭉 이어가지 않을까. 이 전망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회를 잡아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건 괜찮지만 돌파를 할 때 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필요는 효율성을 따지고 봤을 때 크게 뭐 효율적이진 않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현명한 방법들을 판단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